두 번째, 행복한 너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한 아내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니 문득 한 사건이 떠올랐다. 범죄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현장 정리를 위해 여수의 한 아파트를 찾았었다. 2015년이었으니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정리를 하던 중에 살해 도구로 이용했던 칼을 직접 찾았고, 그래서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남편이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였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둘은 서서히 지쳐갔다. 결국 부인이 먼저 관계 정리를 요구했고 남편도 제안을 받아들였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 그 즉시 별거에 들어갔다. 문제는 별거 이후였다. 남편의 스토킹이 시작된 것이다. 부인은 별거하고 나서 얼마 후 남자친구가 생겼고 둘은 동거를 했다. 둘 다 40대 초반이었기에 아직 젊은 나이였다. 부인은 이혼을 위한 정해진 수순으로 별거를 한다고 생각했고 마음 맞는 사람이 나타나자 연애를 했다. 남편은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부인은 행복해 보였다. 남자친구와 캠핑과 여행을 자주 다녔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자신과 살 때는 늘 어둡고 찡그린 표정만 보여주더니 다른 사람 같았다. 남편은 자신과 헤어진 후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부인을 점점 증오하기 시작했다. 시시때때로 전화나 문자로 욕설을 했고 원망을 표현했다. 그렇다고 해서 바뀔 것은 전혀 없었다. 남편의 과대망상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찾아왔다. 부인이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 앞에 있다는 말에 부인은 문을 열고 나갔다. 남편은 무표정하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깨끗하게 이혼해주겠다. 새로 사귄 남자친구에게도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고 싶다. 나는 먼 곳으로 떠날 거다. 떠나기 전에 얼굴 보고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인은 남자친구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남편은 막무가내로 부인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이내 돌변해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주인을 살해했고 같은 흉기로 남자친구도 찔렀다. 그리고 자신 또한 자살하려고 손목과 복부를 자해했다. 세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인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망했고 남편은 중태에 빠졌다가 곧 부인에 따라 사망했다. 남자친구는 위중한 상태였다. 흉악하기 그지없는 사건이었다. 사랑 때문도 아니고 그저 집착과 자격지심의 결과물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부인의 새 남자친구는 과거에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이라고 한다.
사건 현장에는 혈흔이 낭자했다. 남자친구에게는 아이가 있었는지 곳곳에서 아이 물건이 발견됐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다. 이곳저곳으로 튄 혈흔을 닦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곳이 아닌 전혀 다른 방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벽면을 가로질러 튀어있는 혈흔의 방향은 장롱을 가리키고 있었다. 의구심을 품으며 의자를 찾아 밟고 올라가 장롱 위를 살폈다. 바로 그곳에서 살해도구로 사용했을 법한 흉기가 나왔다. 장갑을 낀 상태였기에 조심스럽게 흉기를 들고 내려와 서둘러 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관에게 연락했다. 경찰관은 사정을 듣고 바로 담당 형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담당 강력계 형사는 나와 통화하고는 현장으로 부랴부랴 달려왔다. 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한 상태라서 살해도구를 증거로 제출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데 증거를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족적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흉기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는 내가 어떻게 살해도구를 찾았는지 재차 묻고 감사를 표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가늠이 되진 않았지만 형사가 그렇게 말하니 얼떨떨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렇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사건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란을 차지한다. 사람이 사람을 스토킹하고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른다.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생명을 경시하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평생 참회해야 마땅한 범죄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삶의 의지를 놓은 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현장을 매일 정리하다 보면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나라끼리 벌이는 전쟁만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린 이미 하루하루를 격렬한 전쟁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 미인대회 당선 소감으로는 세계 평화라는 말이 종종 나왔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건 사실 전쟁 아닌 전쟁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나도 진심으로 기원한다. 세계 평화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그리하여 결국에는 내 직업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 맞이않는다.